우리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기하고 되게 부합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잘 들어두시면 기기 공부할 때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전자력과 회전력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자석이죠. N극, S극. 여기서 다 똑같은 자장이 나옵니다. 이걸 평등자계, 어디서나 같은 자석이에요. 그래서 평등자계 안에 제가 지금 뭐 날리냐면요. 얘 도체예요, 도체. 도체를 이렇게 덮고 이 도체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지금 전류 방향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전류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일로 나오는 지금 이런 전류를 흘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전류를 이렇게 흘렀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해요? 얘가 막 돌아요. 막 얘가 돌아요. 얘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요. 이게 뭐야? 이게 모터, 전동기요. 그래서 이게 돌 수 있는 힘이요. 전자력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그 힘을 받고 도는 거거든요. 도니까 뭐가 나와요? 회전력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우리가 전동기라는 기기를 배울 텐데 전동기가 회전할 수 있는 힘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왜 회전을 하는가? 자, 보시면 전류가 지금 여기만 보세요. 얘 도체만 있다고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자, 항상 전류가 흐르면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생기죠. 그쵸?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회전하죠. 윗부분은 이 방향으로, 아랫부분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자기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뭘 뒀어요? N극에서 S극으로 빵빵 쏘아지는 자속이 나오고 있어. 그죠? 자속의 방향, 지금 현재 이 자속입니다. 편의상요, 얘를 주자속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메인이 된다는 뜻이야. 주자속. 얘는요, 그에 비하면 약간 부분자속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도체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원기둥 형태가 되는 건데, 원기둥을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이때 윗부분에서는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생겨? 이 방향으로 생겨. 맞아요? 근데 이 밑에 부분에선 이 방향으로 나가는 자기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윗부분은 주자속의 방향과 어때요? 서로 일치. 자속이 서로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 위쪽 부분은 주자속하고 부분자속의 방향이 모두 다 같아서 자속 밀도가 어떻게 돼? 밀하게 돼요. 여기가 주자속이 밀도가, 자속 밀도가 커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왜? 부분자속과 주자속이 다 합쳐지니까. 근데 반대요. 밑부분은 어때요? 자, 어디서나 똑같은 평등 자기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밑부분도 이 부분으로 자기장이 가고 있을 텐데 얘는 이쪽인데 부분자속은 이쪽으로 가죠. 서로 뭐가 돼요? 상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윗부분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자속 밀도가 어떻게 돼요? 소하게 돼요.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전류가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윗부분은 이 방향, 밑에 부분은 이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윗부분, 도체 윗부분은 지금 서로 자속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속 상쇄로 인해서 자속 밀도 자체가 좀 소해집니다. 반대로 제 아래쪽은 어때요? 아래쪽은 주자속 방향하고 지금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밀도가 굉장히 밀해져요. 이렇게 되죠. 그럼 서로 자속 밀도에 불균일이 생겼거든요. 그쵸?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연은요, 항상 그 균형을 일정하게 맞추려는 힘이 생기거든요. 늘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걸 맞추려는 어떤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밀도가 큰 곳에서 밀도가 작은 곳으로, 밀도가 큰 곳에서 밀도가 작은 곳으로 어떤 힘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둘이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력이라고 한다고요. 전 제 마음대로 이름 붙였거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속이 서로 이제 밀도가 달라지면서 그 밀도를 맞추려는 어떤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력이라고 한다. 힘이 생기니까 도체로서는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밑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회전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장내, 평등 자장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평등 자장내에 도체를 넣고 전류를 흘릴 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자장내에 직선 도체를 넣고 그 도체에 전류 몇 암페어를 흘렸더니 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무조건 무슨 힘? 전자력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겼다고 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했었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생겨나는 전자력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 왼손 세 손가락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발견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을 이렇게 다 각각의 손가락이 직각이 되게 피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 전자력의 방향이 됩니다. 힘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자, 검지죠, 얘가. 검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속 밀도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주자속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자속. 자, 세 번째 손가락 중지죠.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 도체 어디로 간다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자, 세 손가락 피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검지지. 주자속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N극에서 S극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자, 전류가 지금 밖으로 나가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쵸?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아래를 가리키고 있죠. 오케이. 힘의 방향이 여기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해볼까요? 이번엔 전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주자속 방향 설정해 주시고 전류 앞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어딜 보고 있어요? 위를 보고 있잖아. 이게 바로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잘 해보셔야 돼요. 부끄러워도 우리가 손가락을 내밀고 자꾸 해보셔야 익숙해져요. 이게 전자력의 방향. 그치? 이거. 이거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우리 그럼 그 전자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게요. 그냥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결국에는 주자속의 자속과 이 도체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밀도 차이로 생기는 힘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밀도 차를 그러니까 밀도 차가 많이 날수록 전자력의 세기는 세질 거야. 자, 그럼 제가 이 주자속을 높여요. 그죠? 주자속을 높여봐. 그럼 주자속이 많아졌잖아. 그죠? 아까는 10웨버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얘를 50웨버로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윗방향에서 나오는 자속은요 2웨버예요. 이렇게 대볼게요. 그러면 합쳐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10웨버일 때보다 50웨버일 때가 더 큰 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자속의 크기, 주자속 밀도로 표현했죠? 그래서 주자속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이 힘이 커진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는 일정하게 두고 얘가 막 크게 혹은 뭐 크게 만든다 그러면 이 전류,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속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밀도가 그거에 의한 자기장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밀도 차가 더 많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체 길이요. 이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때요? 자기장이 더 많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네,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 전자력의 세기는 세질 것이다. 자, 하나 더요. 아까 전자력 뭐 한다? 전자력 때문에 도체가 뭐 한다 그랬어요? 회전하면 우리 수학적으로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사인 세타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순서만 살짝 바꿀게요. 저는 앞으로 전자력 F란 I, B, L,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힘이니까 단위는 당연히 뭐겠어요? 뉴턴이겠죠. 이렇게 간다고요. 자, 전류가,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력 힘도 커질 수밖에 없고, 자, 자속 밀도도, 주자속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을 미치는, 이 자속이 엄청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많이 생겨나는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또 힘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전하니까 사인 세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지금 반비례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다 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IBL 사인 세타다. 여기서 각도는 이 자기장, 주자기장과 이 도체가 이루는 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력의 세기, 전자력의 크기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예제가 있네요. 전자력을 응용한 대표적인 기기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뭐예요? 전동기죠.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몇 번? 2번. 이게 가야죠. 이런 문제 진짜 나와요.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써요. 답은 나왔지만 우리가 써볼게요. 기역, 리을, 여기가 니은이다. 니은, 디귿 이렇게 있대요. 자, 이렇게 도체의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에요, 현재. 그죠?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N극에서 S극으로 이 방향으로 흐르고 전류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기역 방향으로 힘이 나오죠. 정답은 그래서 기역이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또 가볼게요. 도체가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의 관계 중 틀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이죠. 자, 우리가 전자력 F는 전류에도 비례하고 주자속 밀도에도 비례하고 그 도체 길이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인 세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할만하죠? 자, 이거 저랑 딱 두 문제만 풀게요. 59번하고 60번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제가 정리해놨어요. 기호로. 이 기호로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밑줄을 긋고 저처럼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속밀도 2라고 써있죠. 자속밀도의 밑줄 B, 그 다음에 5A의 전류의 밑줄 I, 길이 60cm의 직선도체 밑줄 0.6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이건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60도의 각의 밑줄 세타는 60도. 그때 도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를 물어봤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전자력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힌트는요. 평등 자장 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 밑줄이에요. 이걸 보면 아, 전자력 F는 IBL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바로 대입이 돼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림 그려서 볼게요. 평등 자개부터 그려볼게요. 저는 N극이 여기, S극이 여기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60cm짜리의 도체를 이렇게 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각도가 몇 도라는 뜻이에요? 60도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뭐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자기장이 생겨서 이런 자기장이 나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자속의 밀도 차이 때문에 뭐가 생겨? 전자력이 생기죠. 그 힘 F를 계산하여라라는 거예요. 자, 힘 F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속이 세면 셀수록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60이니까 6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답은 3루트 3. 루트 3이 약 1.7 정도 되니까 5.1 정도가 나왔겠네요. 그죠?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얘는 업그레이드 된 문제.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 볼게요. 이 문제를 이해를 해보면 자속밀도 0.5인 자장 안에 이걸 딱 생각이 나야죠. 도체를 이번에는 직각으로 뒀어요. 직각이라는 뜻은 이렇게 자기장과 90도가 되게 낮고요. 저는 여기다 이제 이걸 이렇게 돌려서 얘를 실에다가 넣고 이렇게 매달아 놨다고 해볼게요. 이대로 그냥 매달기만 해서 힘 안 주고. 그러면은 얘가 매달려 있다는 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에 의해서 지금 이 방향대로라면 여기가 밀도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지니까 힘을 받아서 얘도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움직인 거리가 몇 센치? 50cm, 0.5m.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 일이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제일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 제가 그대로 서 있어서 입만 막 벌려서 말하면 이건 일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래서 그게 일한 건데 지금 일했다라는 거는 어떤 힘을 받아서 얼만큼의 이동 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도체가 이동했잖아. 몇 센치? 50cm. 얘 받은 힘은 무슨 힘을 받아서 이동한 거예요? 전자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밀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다시 한번 전자력 F를 구해줄게요. 그러면 I, B, L이 몇 cm짜리야? 20cm짜리네요. 0.2m죠? 사인 세타. 자,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사인 90도는 1이에요. 정해진 값이에요. 자,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0.5와 같으니까 얼마예요? 1이죠. 1뉴턴의 힘을 받은 거야, 얘는. 그래서 1뉴턴의 힘을 받아 0.5m 이동했으므로 몇 줄의 일을 한 것과 같다? 0.5줄의 일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58번도 보시면 이거는 뭐 우리가 도체를 여러 방향으로 놓을 수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눕혔다고 쳐봐요. 이렇게요. 그러면 주자속은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흐르는 전류도 똑같이 이 방향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자기장 어떻게 생겨나요? 자기장 색깔을 제가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어때요? 90도로 지금 만나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주자속하고는 몇 도의 차이가 나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니까 90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속의 밀도차가 완벽하게 합쳐지거나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죠. 절반은 지금 90도로 하니까 어느 정도는 상쇄되고 어느 정도는 합해지고요. 전체가 아니야. 근데 얘를 90도로 놔둬볼게요. 여긴 180도죠? 90도야. 자, 이래놓고 볼게요. 주자속 이 방향이거든요. 자, 전류 방향 이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돌죠, 지금.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와요? 자속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완벽하게 방향 일치해서 완전 합쳐지죠. 100%. 여기는 완전 100% 빼지죠. 그러니까 밀도차가 얘보다 얘가 어때요? 훨씬 더 커요. 얘는 100% 아니면 0%잖아. 그죠? 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전자력이 가장 컸을 때가 언제냐면 직각으로 뒀을 때. 그래서 사인 90도가 됐을 때가 가장 커요. 자, 우리 전자력이 이 경우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경우도 있어요. 도체를 우리는 평등 자장 내에 도체 넣었을 때 지금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도체 두 개를 나란히 둘 거예요. 이거 보기 조금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도체 두 개를 나란히 뒀어요. 그래놓고 이 도체 두 개에다가 전류를 다 흘려버려. 얘도 이 방향, 얘도 이 방향에다 이렇게 둬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오는,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오는 자국이 생겨요. 동일한 전류예요. 크기도 똑같아요. 방향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 자속 어떻게 돼요?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상쇄되겠죠. 다 없어져요. 그럼 결국에 어떤 모습을 그리냐면 약간 이런 모습.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자속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때 지금 어때요? 서로 지금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고 합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자속끼리의 밀도차 때문에 여기서도 힘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힘이 발생하냐?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전류는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그죠? 지금 여기 자속이, 여긴 상쇄됐으니까 남은 거, 지금 나오는 거잖아. 자속이 나와. 자, 가볼게요. 주자속의 방향이 어디로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두 번째 손가락이죠. 전류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잖아. 힘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F가 이 방향이야. 맞아요? 여기도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전류가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근데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두 번째 손가락이 자속이죠? 들어간대. 전류는 위로 간대. 자, 그러면 봐봐요. 손가락 어딜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켜. 힘이 이렇게 된다고요. 서로 뭐 하려고 그래?
붙을라 그래. 그걸 세 글자로 무슨요? 흡인력. 자,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자, 얘는 무슨 도체였어요? 평행한 두 도체예요. 혹은 나란한 두 도체예요. 그러면 평행한 두 도체의 지금 전류 방향이 서로 어땠어? 똑같았어. 그때는 무슨 역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전자력의 방향이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번에는 도체를 이렇게 똑같이 나란하게 둘 거고 완전 똑같은 전류는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여기 어떻게 돼요? 들어가. 여기 나와. 들어가. 이렇게 되겠죠. 들어가, 나와. 이게 되잖아, 지금. 그러면 얘네들은 상쇄가 되지 않고 이 도체 사이에서 자속이 서로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는 전류 방향이 내려가고 자속은요? 나와요. 선생님 왜 여기 안 보고 여기 봐요? 그거는 도체와 도체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보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걸 볼게요. 여기는요? 여기는 위로 가고 지금 자속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자, 전류가 내려갑니다. 세 번째 손가락 내려가죠. 자속은 들어가잖아. 그럼 엄지손가락 어디로 가요? 밖으로 가요. F. 이렇게 가죠. 여기도 가볼게요. 전류가 올라갑니다. 자속은 들어가요. 그럼 F는요? 이쪽이야. 서로 이렇게 가는 힘이 발생하죠. 이거 세 글자로 반발력이라 그래. 그래서 정리 한번 다시 하면 나란한 두 도체예요. 평행한 두 도체의 전류 방향이 반대면 무슨요? 반발력. 제가 지금 반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험 문제에서도 반대라는 표현을 써요. 반반이죠. 헷갈릴 거야. 왜냐면 우리는 보통 같은 극, 같은 전하면 무조건 밀어낸다고 배웠잖아. 근데 쟤는 같은 방향인데 끌어당기잖아요. 이거가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저기에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반대 방향의 포인트를 잡을게요. 그래서 전류는 반대 방향이면 무슨 역이다? 반발력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힘은 무슨 힘이다? 전자력이다. 그래서 얘를 평행 전류 혹은 나란한 두 도체의 전류에 의한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방향 봤으니까 뭐 나와요? 바로 세기 쉬워요. 쉬우니까 그냥 바로 따라오세요. 자, 얘의 이름은 전자력입니다. 그쵸? 자, 두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가까울수록. 가까우면은 지금 이 둘 사이의 힘이 어떠해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커져요.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두 도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커지는 거지. 작을수록 커지는 거야. 자, 이게 도체 몇 개였어요? 도체 두 개였지. 두 개. 각각의 전류가 흘렀잖아요. 각각의 도체 흐르는 전류 다 곱해. 그리고 맥락 없이 나옵니다. 이것만 좀 외워주세요.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요, 뉴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뭐가 돼? 거리에 반비례하잖아요. 퍼 미터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길이당 힘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그래서 길이당 힘? 평행전류?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거 무시하시고 나란한 두도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자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란한 두도체다. 자, 그러면 무한히 긴 평행 두 개의 직선이 있다.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간 작용하는 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흡인력이고 그 두 개의 거리가 클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가야지.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지금 보세요. 요게 보여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두 개의 평행도선에 그러면 이게 딱 생각이 날 거고 자, 이때 간격이 몇 센치요? 0.05m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 동일한 방향으로 몇 암페어씩이요? 10암페어, 10암페어 흘렀대. 그러면 그때 도선 미터당 발생하는 힘이 얼마냐? 이게 바로 전자력을 의미한다 그랬죠? F는 공식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0.05분의 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7승. 그쵸?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네, 3번쯤 되겠죠. 3번, 네, 3번. 네, 맞죠. 3번쯤 되겠죠. 대충.